충북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양을 부풀려 매립장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률 축소 결정에 학부모 단체가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도는 급식 파행은 없을 거라며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올해 첫눈이 내린 가운데 청주와 증평, 진천에는 밤사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핸드볼 경기를 펼쳤습니다.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이 전국적으로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충주 3명, 제천 7명, 진천 2명, 괴산 1명, 음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583명, 누적 사망은 89명입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분담률 축소 결정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가 일제히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며 충청북도 압박에 나선 건데요. 충청북도는 급식 파행은 없을 거라며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엔 학교 학부모 연합회와 교육단체가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집 연합회가 재난지원금 분담을 요구하며 충북교육청을 비판한 것과 달리 두 단체의 화살은 충청북도를 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분담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돌연 도와 시군 분담률을 40%로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기 때문입니다. 도시군이 분담하던 급식비 약 285억 원이 사라진 건데 충북교육청 역시 이 돈 메울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내년도 무상급식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관료의 입맛 따라 정책이 추진, 결정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라고 평가하며 이시종 충북지사를 향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급식보다 중요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 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 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 충청북도 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선 학생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냐는 작심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충청북도는 요지부동입니다. 현재로선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입장이 바뀌더라도 무상급식 분담률을 재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새로 늘어난 채무만 2,100억 원이고 여기에 농민수당과 소방공무원 추가 수당은 물론 백신 추가 접종 비용 등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크게 늘어 무상급식 분담비라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은 충북교육청의 유치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충청북도가 전액 예비비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급식 파행 우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예산인데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 덜 쓸 수도 있다며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혹시 이제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상급식에 큰 지장이 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놓지 않으면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학교 학부모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모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자 중심에 있는 유치원 재난지원금 예산은 내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동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폐기물 매립장이 따라 들어와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매립장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괴산에서는 일자리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6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사리면 주민 250명이 괴산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유치에 괴산군이 그만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해야 할 일을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우스운꼴입니다. 사리면의 경우 수용될 토지 가운데 11%는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 우리 구순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지켰습니다. 최근 발족한 충청북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지자체가 헐값에 수용이 쉬운 농지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추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매립장을 묶어 유치하는 특이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 쓰레기로 돈 버는 업자들이 설치는 꼴이 이 나라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망하던 군의회에서도 군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괴산군수는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지만 축사 악취 해소 등 지역 내 찬성 유치위가 발족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찬성 입장을 내놓은 데 힘입어 괴산군은 계속해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낙후되어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발전 방안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정책이라는 큰 숲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괴산군은 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립과 물류센터도 유치하겠다며 주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책위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대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에서는 매립장이 집단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들어선 민간 매립장 바로 옆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이 한창인데 이곳 바로 옆에 또 다른 산업단지 매립장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합니다. 폐기물이 나온 동네에서 우선 처리하라는 취지의 법 때문인데 실제보다 부풀린 수치로 과도하게 매립장만 늘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에 문을 연 청주 오창의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 바로 옆 2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이 한창입니다. 완전히 맞붙은 이 두 시설의 합계 면적은 28만 제곱미터. 여기에 약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세 번째 매립장이 또 붙습니다. 인접 1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한 산업단지의 자체 매립장입니다. 연간 배출량이 2만 톤 이상 예측되면 자체 처리장을 두도록 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개발 시행사가 예측한 연간 배출량은 8만 6천 톤. 설치 의무 기준치의 4배가 넘습니다. 산용지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뭐 어떤 종류의 공장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분류되는 건 평균치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오거든요. 또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임의로다가 줄여라 말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된 기존 2개 민간 처리장이 해마다 청주 지역 내 물량을 처리한 건 전체 물량의 15% 안팎. 나머지 85% 정도는 타 지역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배출 지역 내 우선 처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자 과도한 예측치로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풀리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추정치로 잡아 허위로 신청해도 매립장을 설치 허가해 주어 결국 청주시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청주 오창의 이 산업단지는 현재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의 7번째 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2019년 말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취소한 소각장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고 건축 변경 허가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청주시가 2017년 적합통보한 사안을 스스로 번복한 것은 재량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소각 용량 94.8톤, 200톤 건조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9일 용두산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의심 반응을 확인하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한 곳은 영월 양돈농가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충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이 발견된 건 지난 14일 단양 서남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농가의 치명적인 제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 식품 제조 공장 두 곳에서 큰 불이 나 1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깝게 맞붙은 공장 두 곳 중 한 곳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 어디서 먼저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건물을 뒤덮은 불길에서 연기가 매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인접한 공장 두 곳이 불에 탔는데 두 공장 모두 가동을 안 하던 상황이었고 공장 건물 내 기숙사에 있던 직원 7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창고입니다. 건물 전체가 타버려서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70여 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 6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데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 발화 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쪽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붙은 걸로 추정됩니다. 자칫하면 산업단지 내 주변 공장으로도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점 부위 좌우 공장으로다가 연소가 되는 상황이라요. 공장 전체로의 연소 방지에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식품 소스 완제품이 보관돼 있던 창고 건물을 포함해 두 공장 건물 4동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핸드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실력을 겨루는 경기였는데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혼신을 다하는 플레이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힘차게 던진 슛. 그러나 공은 골대 밖으로 저만치 날아갑니다. 드리블도 생각처럼 쉽질 않습니다. 달리고 부딪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몸이 조금 불편한 만큼 더 열심히 달립니다. 골 넣었을 때 그 패스 플레이라든지 약간 드리블도 그렇고 약간 연결하면서 골을 넣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SK 호크스, 일신여고 선수단과 함께 팀을 이룬 핸드볼 친선 경기. 주인공은 장애인 선수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난 좋았어요. 최고 좋았어요. 나보다는 핸드볼 배려하는 거지. 양팀 점수를 합해 10점으로 큰 점수는 내지 못했지만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수 있어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 열정, 이제 투지 이런 게 제가 하면서 이제 가끔씩 놓쳤던 부분을 이제 저도 조금 배웠던 것 같고. 네. 저희보다 더 하려는 의지랑 열정이 더 강하셔서 재밌게 같이 선발 맞추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음 달까지 청주를 비롯해 전국의 10개의 장애인 핸드볼팀 구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리그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핸드볼이라는 스포츠가 발달 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스포츠고 실제 그 스포츠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운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의 벽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껏 즐긴 핸드볼 경기. 장애인들도 다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올해 첫눈이 내린 가운데 청주와 증평, 진천에는 밤사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유입으로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없는 진눈깨비 형태였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7cm, 나머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우삼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우삼 전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기자회견도 예고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2월 공항철도 사장으로 부임한 이 전 의원은 취임 이후에도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겸직해 당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의원 사퇴 여부는 민주당 조직 강화 특별히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음성의 한 육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메추리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5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기르는 닭 9만 2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되며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올 겨울 들어 지금까지 음성에서는 고병원성 AI 농가가 3곳, 전국적으로는 6곳 발생했습니다. 옥천의 한 임야에서 수천 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돼 옥천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옥천군은 주민 제보로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동이면 세산리의 한 공터를 파헤쳐봤더니 광석 찌꺼기로 추정되는 쓰레기와 폐플라스틱류 등 폐기물 수천 톤이 무단으로 매립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폐기물 침출수가 주변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폐기물 운반업체를 파악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지방 상하수도 고지분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